자, 다음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하겠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연내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심제조 사심제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온 것도 실은 그 한덕수 전 총리 때문에 시발이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언급이 됐고 그 당시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반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런 그 재판 내용 등이 나오면서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맞지 않다고 해서 사그라들고 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있어서 사그라든 게 아니라 예.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재판을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뺏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또 법원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였는데 지켜본 결과 지금 그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는데 예.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 지규현 재판부로 정한 것 같다. 자기들끼리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이제 지금 방송으로 그 중계되는 거를 지켜봤는데 판사에 따라서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전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사복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자조적으로 했었는데 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놔둬서는 저것들이 큰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한덕수 구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또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면은 또 이제 저를 나무라시는 또 댓글이 달리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불안해졌는가? 사법 불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보통의 방식으로 지금 해소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자기들은 끼리끼리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거나 법치주의 한 축인 사법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사법부가 나서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 이제 꼭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부 언론과 이제 국힘이 합작해서 퍼뜨리는 그 가짜 뉴스가 있어요.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특별검사가 이제 검사 중에 특별검사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 외부의 사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이름이 들어가니까 특별재판부를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 있는 구성원 판사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거기다가 재판을 맡기자. 당신들 끼리끼리 짬짬이 하는 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된 거라서 대통령이 지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다 그랬죠.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해준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법관 아닌 사람을 시킨다는 게 아닌데 이게 어느 대목이 위헌이냐. 예.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조차도 찍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관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 한 다음에 표결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법관이 3심 최종심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검증해서 시키자라는 거였잖아요. 예. 뭐 그런 과정들은 다 사법부 독립과 상관이 없고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고 이런 그 아전인수식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 때 그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다라고 예. 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선출 권력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 있는데 네. 직접 선출 권력은 입법부다. 네.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은 사법부인데 네, 그런 말이고. 입법부가 네. 사법부의 이제 그 위 개념이다라고 말했죠. 그때. 선출 권력이 네. 예, 직접 선출 권력이 그렇죠. 간접 선출 권력의 작동 방식이나 권한을 위임하는 거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거는 헌법 교과서의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다른 시비를 붙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판검사들은 그렇게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히 판사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 왜 그렇게 입법부가- 생각하냐면 예.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 법조인들을 너무 높게 보고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랬죠. 고시 붙은 사람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공정할 거고 더 정의로울 거고 더 현명할 거고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이 덕분에 너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최상목이네 한덕수네 이상민이네 무슨 저 박성재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학벌이 부족합니까? 뭐 고시 합격을 안 했습니까? 뭐 그런 점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법 구성원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별도의 세상에서 당신들을 심판할 뿐이지 당신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일일이 응대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거나 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모르고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몰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 그다음에 사심제, 전관예우 금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렇죠. 사법개혁이. 근데 근데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도 그랬죠.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되느냐 안 하느냐 그 구속 기로에 있는데 사실은 구속이 되면은 그 위원장당 해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이런 관측도 많아요.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법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올라올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우선은 법안 통과시키겠다. 지금 워낙 국회가 예산 심의하고 이제 12월 2일까지 통과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그냥 복잡복잡한 바쁜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는 끝까지 꾸준히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뭐 재판 소환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정관 예우를 금지하고 또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형이 그 정직 1년이잖아요. 그거를 2년으로 늘리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법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원래 모든 조직이나 징계위원회나 중앙윤리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내부의 사람들로 하면은 이게 서로서로 봐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상향하면서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게 그렇게 구성을 바꾸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 나온 걸 보면 법관들이 큰 잘못을 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성현 의원들이랑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뭐 판사들은 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랑 보면 별로 반응을 이렇게 크게 그냥 뭐 중요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권위, 사법의 독립, 중립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은 법관이 뭔가 도덕적인 해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법관이나 사법에 대한 그런 권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쉬쉬하는 그런 서로 봐주기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법부가 워낙에 뭐 상권 분립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걸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의 권력의 카르텔과 기득권화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들이 상당히 뭔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편향된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할 게 전관예우 금지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전에 이제 제 지인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왜 빨리 변호사 수임 활동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굴리면 콩이다. 그런데 내가 부장판사가 되면 수박으로 굴러간다. 수임료가. 그래 좀만 참으면 된다. 뭐 그래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관예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의 수박은 좋은 의미의 수박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장판사로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정관예우를 받으면 1년에 뭐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금지시키면 얼마나 판사들이 싫겠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한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옷 벗고 나갔어요. 그래서 변호사 로펌을 열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수많은 소송건과 민원건들이 있는데 어느 로펌에 내가 어느 변호사한테 의뢰할 건가의 선정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수임비에 대한 금액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급에 대한 건 그 사람의 이전의 경력. 그래서 부장판사까지 하고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재판부에서의 부장판사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1개의 판사였으면 또 거기 라인까지.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검찰 라인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호사 수임을 할 것이냐는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벨루라고 예, 하잖아요. 우리 레벨루. 보통 레벨루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경력을 쌓고 나와서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동안의 많은 재판 결과나 아니면은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나라의 쓸쓸한 현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로펌을 선택하고 그 권한과 영향력으로 재판의 결과에 뭔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평범한 우리 서민이자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런 열악한 어떻게 상대적으로는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양태정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양태정 변호사가 말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 때 전관예우로 한 번에 200억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억이 양태정 아닙니다. 변호사는 200억. 정관예우의 케이스는 아닌가 보네요. 본인 얘기는 아니고 남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예. 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2억도 큰데 20억도 아닌 2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짜잘한 민사 뭐 이런 것들 해봤자 별 돈 안 된다 아무 도움 안 그러고요. 돼요, 돈으로는. 기업건. 네, 사실은 기업건. 뭐 그러기 경제 재벌 관련된 총수. 거. 예, 그런 거 한 건 잡아오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사건도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도 고소고발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괜히 수임료 많이 받으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아는 그 모 단체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단체장이 되면은 변호사 수임료가 2배, 3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네. 왜 그럴까요? 그쪽에서 이제 정관예우를 잡아야 살아남으니까 자기 정치적 줄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뭔가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직업적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걸 어떻게든 빠르게 빨리 수습해갖고 끝내려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도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를 높게 받는 약간의 그런 그 통상적인 그 업계에서 그런 룰이 있는 것 같고 예.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도 상당한 그 윤리적인 치명타를 받는 거잖아요. 위법한 모시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높은 수임료에 정관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서 뭔가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어도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불러도 사실은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미약한 취약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참 외치겠습니다. 씁쓸하지만. 정관예우 폐지 예.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